1월에 증시 반등 이후 2월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힘들어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다가 대폭락장 오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요즘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요. 한 번 정도는 완급 조절,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상 완급 조절 정도, 한 번 정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어제 있었던 저의 체험담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치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요.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산행처럼 어떤 우리가 고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을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죠.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기간 조정, 그리고 1월에 잠깐 반등,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만 2월 들어서 증시 조정이 오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1월에 증시 반등이 나와서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하셨을 거였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자분은 좀 무리하게 1월을 증시를 보고 달려가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가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하고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제목을 잘 못 짓지 않습니까? 자, 어제요, 제가, 식구들하고 함께, 저기 강화도 옆에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라는 절에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무조건 가재요. 일단 가서 서해 바다가 잘 보이는 저 풍광을 보고 오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갔더니 저 풍광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위치에서도 잘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 위치도 상당하게 높은 위치였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니고 여기에 올라가야 된다. 응? 여기 옆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이 대웅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사이에 길이 이렇게 있어서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석상까지 가서 보면 풍경이 멋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풍경이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계단이 한 400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 400여 개가 넘어가는 계단을 어떤 젊은 혈기 넘치는 분들 막 뛰어 올라갑니다. 저나 저희 식구들은 소위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지 못하고 숨 차면 좀 천천히 가고 좀 다시 에너지 차면 다시 달려가고 달려가는 거 아니야. 다시 꾸준히 걷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처음부터 뛰어 올라갔던 사람들 있죠. 중간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뻗어 있었습니다. 헉헉 하면서 헉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못 내려. 못 가. 더 못 가. 그러면서 여기서 서해바다 보니까 저거 보고 땡 치자. 다시 내려가자. 여기 올라가기도 전에 중간에 포기했던 것이죠. 주식 투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면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고 뜨겁게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뻗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우린 주식 투자가 하루 이틀에 끝내는 그러한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지속해야 되는 머나먼 수행의 과정일 수도 있고 고행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하게 달릴 필요 없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자산 배분 전략하고 리밸런싱 요 키워드로 증시 토크를 거의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요거 내용이 증시 토크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평소에 비해서 뚝 떨어집니다. 10등. 영상 10개 중 꼴찌. 거의 확정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이번에도.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끝까지 봐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지금 현 시점에선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이 없는 분은 지금이라도 꼭 갖추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 드려왔던 게, 그 이전부터 이야기 드려왔던 게, 조금 숨을 돌릴 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자산 배분 전략, 갖출 정신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때 자산 배분 전략 없던 분은 세팅하고, 있던 분은 리밸런싱 한번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산 배분 전략이 아예 없던 분이 세팅하게 되면요. 예비 탄환이 갖춰지게 됩니다.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이게 100% 안전자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급 조절하는 정도. 한 10%? 20%? 완급 조절하는 정도로만 챙겨 놓으시는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요거에 몇 배, 50대 5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가 정답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성향 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안전자산을 채워두게 되면,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왔다 그러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다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자금을 다 투입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일부 떼서, 많이도 아니죠. 일부 떼서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buy low, 싼 값에 일부 사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서 어떤 정정한 시점에 리밸런싱 한 번 더 한다? 그럼 저때 되면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주식을 일부 팔어. 주식을 일부 팔겠죠. sell, high. 이게 뭡니까? buy low and sell high. 이게 바로 이제 블래시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성과는 꾸준히 높아지게 되고요. 가파른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완급 조절을 하면서 힘이 빠질 것 같으면 좀 느리게 걷고 힘이 다시 찬 것 같으면 조금 이제 한번 힘내 봅시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기준금리는 결국 중력처럼 금융시장에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발목을 잡는, 마치 우리가,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블랙홀의 표면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중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디락스 상황도 또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높죠. 미국의 경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중력이 세진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냥 뚜벅뚜벅 좀 심심하게 재미없네 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장기 성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화면상에 제 머리 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초록색 선이 한국 코스피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50대 50 전략, 안전자산 50, 주식자산 50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이론현금 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저만의 시장 밸류를 측정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199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일종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는 한 400 조금 그 근처? 예. 근데 50대 50 전략은 그거보다 높고, 그리고 이론 현금 비중, 동쪽 자산 배분 전략이긴 한데요. 그것을 쓴 경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식 시장을 초과해서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은 필수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도 한 번은 자산 배분 전략 있으신 분들은 리밸런싱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없으신 분은 최대한 빨리 고민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자산 배분 전략 세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